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권소영입니다. 통증 자체를 정의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일단 병원에 내원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가 아파서입니다. 환자분들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오랜 생각은 내 통증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통증은 원인 질환이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 몸의 이상 신호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만성화된 통증 자체가 질환으로 생각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 통증이 과연 무엇이냐? 말 그대로 최근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통증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지속되는 통증은 만성 통증으로 분류를 하고요. 급성 통증은 그 이전에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통증을 급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요통으로 봤을 때는 만성화된 통증들이 전형적입니다. 질병 자체가 없어져서 병을 완치하는 개념으로 낫는다라고 사용하게 된다면 현대의학에서 낫는 질병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통증이 완화되어 삶에 지장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정도에서 낫는 것은 요통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낫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어떤 병이든 좀 잘 쉬고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한번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생을 걸어 다니고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런 거를 안 할 시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기관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낫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에서 20년 전만 해도 4에서 50대 그러니까 가장 활동성이 많은 나이에서 찾아오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체 활동이 적어지면서 10에서 20대 층에서도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통의 대부분은 퇴행성 척추 질환에 의해서 생긴 병들입니다. 말 그대로 퇴행성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기관들이 최장시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상 신호를 보낼 때 저희가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통증들은 이미 한계 역치값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고 만성적으로 고착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요통을 유발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육통은 저희가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80에서 90% 환자들에게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실 정도의 통증은 일단은 관절에서 시작하거나 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신경 압박이 되는 경우에 병원을 내원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이제 코로나 환자분들 수도 증가하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이런 식의 요통 자체를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그거는 최근 나온 문헌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환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정신의학적으로 우울감이 증가하면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빈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예전처럼 바깥 활동을 못하는 것이 최근에 사용하던 근육량이 훨씬 줄면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경험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역치값이 낮아지면서 훨씬 더 빈번하게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면밀하게 문진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최장기간 저와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에서 원인이 되는지를 의심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단순 촬영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 수치를 보시는 피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급여화가 되면서 환자분들이 MRI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에 손쉽게 진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통은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에 따라서 시술을 정말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통을 듣고 환자를 진단했을 때 근육통에서 시작하는 환자분들은 경구약을 통해서 보존 치료를 시행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정도의 환자분들은 많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경막 외 시술은 말 그대로 척추 신경을 싸고 있는 막 주변으로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물질이라든지 국소 마취제라든지 화학적 작용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생리식염수를 투입하는
흡입함으로써 염증 작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곳에 약물을 적절하게 주입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셔야 될 분이 수술을 안 하시는 경우도 증가를 하고요.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침습적인 작용을 하는 것들은 국소적으로 카테터를 사용해서 삽입을 해서 경막 외의 공간을 넓혀주는 시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비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 또는 최근에는 이 끝에 풍선이 달린 풍선 확장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막 외 공간을 접근하기 위해서 얇은 카테터를 진입을 시키고 카테터를 휘어서 이 안쪽으로 약물을 주게 됨으로써 디스크 주변을 내측에서 바깥쪽으로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 이 카테터가 여기까지 진입하게 됨으로써 움직임을 통해서 좁아진 경막의 공간을 일정 부분 확장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혈류량이 좋아지고 약물이 가는 속도가 좋아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흡수시켜주는 속도를 훨씬 더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오래됐느냐 아니면 내 통증이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픈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고 약을 먹으면 많이 조절이 되는 통증은 한 달 이내에 80에서 90%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지나고 한 달 이상이 됐거나 약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전혀 생활을 못할 정도로 화장실도 못 가고 머리를 숙여서 못 감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리나 팔에 감각 이상이 있거나 다리 쪽에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걷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직립근을 강화시키면 퇴행성 변화를 막아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초반에 통증이 심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완화가 돼서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내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걷는 경보 운동이 좋고요. 자전거 타기, 그리고 저병이나 평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영들도 사실은 몸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인들에게서는 40분 이상 앉아서 있다면 10분 정도는 사무실을 걸어 다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바퀴를 돌고 다시 앉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다리 올림 근육을 사용한다면 요추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골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들을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제와 비타민 D, 현대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통증 클리닉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것도 통증 클리닉입니다. 수술 후의 통증, 척추 통증, 요통 환자분들, 최근에는 경추통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자분들도 내원하시면 적극적인 시술을 함으로써 통증이 금방 완화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통증 클리닉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은 시술이 필요한 요통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수술을 하실 정도는 아니시고 수술에 적응증은 되지 않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는 통증이 너무 심히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은 만성화된 통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종양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내원하시면 삶을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 사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도 통증을 과연 내가 참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급성기 통증이 심할수록 만성화되거든요. 통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 통증이 과연 참아서 없어질 건가, 아니면 내가 견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의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허리가 아픈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통증학과 어딜 가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다 척추를 전공으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과연 맞는 시술을 하고 있는 건가를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만난 전문의 선생님과 면밀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믿고 따라가시는 건 어느 과든지 간에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환자분들과 의사와 합의, 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면 큰 병원을 따라가셔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통은 정말 다양하게 원인이 나타납니다. 누구 옆집 사람 거기 갔는데 다 나았대 이런 말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작은 병원도 괜찮으니 먼저 다녀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